안녕하세요. 슬림핏 다이어트 인피트입니다. 네, 오늘은 체지방 박살내기 2탄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다이어트 식단이 단순히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이런 것만 쭉 먹어주는 것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준다면 좀 더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었던 식단표를 보여드리고 그거를 살펴보면서 또 몇 가지 팁들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식단표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 저는 한 달 적정 감량 키로수를 한 3kg를 잡았고요. 20kg을 감량 목표로 했으니까 약 6개월 정도를 다이어트 기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중에 첫 한 달은 내 몸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또 앞으로 견뎌내야 할 이런 다이어트 식단이나 꾸준한 운동에 대한 그런 의지력을 기르기 위해 워밍업 기간을 삼았는데요. 이 워밍업 기간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 다이어트 성공 확률 차이가 꽤 커요. 자,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식단 때문에 작심삼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평소에 유지어터로서 운동이나 식단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나 아니면 원래 소식하거나 또는 공복감이 둔하다. 자, 이런 분들은 물론 이렇게 살 뺄 일이 없겠지만은 여튼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말로 이런 초단기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그런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식단을 갑자기 해버리면, 그런 절식하는 식단을 무계획적으로 갑자기 해버리면 쇼크 위험은 물론이고요. 목숨 걸고 한 2주에서 한 달 바짝 했을 때 적게는 2, 3kg, 많게는 한 5kg까지도 빼곤 하지만 그런 식단 자체가 그 이상 장기간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금방 원래 먹던 일반식 또는 그 이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냥 식단만 돌아옵니까? 내가 뺐던 몸무게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원래 몸무게에다가 이자가 더 붙게 돼서 살이 더 찌게 되고요. 그게 바로 요요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여성분들은 예뻐지고 남자분들은 잘생겨지고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절식하는 다이어트를 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몸이 고른다고 하죠. 막 이렇게 너무 없어 보이게 골고, 그리고 피부 탄력도 축 처져 버리고요. 자, 그런 부작용들을 낳습니다. 자, 이런 부작용들을 방지하려면 일단은 단기 다이어트보다는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딱 마음 먹으면 무조건 최소한 서너 달 정도는 다이어트 기간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에 맞춰서 정신적으로도 지치지 않게끔 차근차근 식단 변화를 주면서 확실하고 포기 없이 다이어트를 끝장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적응 기간을 갖고서도 잘 달래면서 식단을 바꿔서 유지해도 식단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끊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이제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기 다이어트 식단을 해주면 그때는 정말 그런 식단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첫 달을 이렇게 워밍업 기간으로 가지면서요, 처음 2주는 삼시세끼 평범한 한식으로 먹었습니다. 일반식이요. 그리고 이 과식이나 야식, 치킨, 삼겹살, 햄버거, 돈가스, 떡볶이, 또 있어? 라떼류, 에이드, 그런 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 일체 끊고 동시에 운동을 병행을 하고 앞서 말한 한식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바로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다이어트의 처음 시작이었고 워밍업 1단계였어요. 자, 이때 식용유는 올리브유로 바꿔주었고요. 한식 특성상 나트륨이 많으니까 물은 당연히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줬고, 1탄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차를 좋아하니까 또 카모마일, 허브차, 녹차 이런 걸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분 줄이는 거. 자, 다이어트식 하면은 대부분 저염식, 저지방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단 거 있죠, 설탕. 이 당류, 당분이 정말 살 잘 찌고요. 살 안 빠지는 복병 중에 복병입니다. 나는 제 식단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일반식 하시는 분들 중에 식단 잘 지키고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이 잘 안 빠져, 오히려 살이 찐다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설탕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이 이거 한 병, 이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음식 칼로리표 볼 때도 다른 것도 보겠지만은 당류가 얼마 있는지 저는 항상 체크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고, 또 그런 거 당분 많이 먹으면 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방구도 잘 낍니다, 아주. 자, 그리고 그 다음 이후 3주 동안은 일주일 단위로요,
서서히 식단을 바꿔줬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몸과 정신에 가해질 이런 충격을 최소화해주는 건데요. 첫 주에는 저녁 식사, 둘째 주에는 아침,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점심 식사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모든 식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 구성은 일단 표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구성으로 현미밥을 한 200에서 250g 정도 먹고요. 살짝 시즈닝한 닭가슴살을 100에서 150g, 그리고 올리브유랑 발사믹 식초 좀 뿌려가지고 야채 이것저것 넣어서 야채 샐러드, 그렇게 세 가지랑 반찬으로는 김치 조금씩 먹고 아니면 김 한 봉지 또는 멸치볶음 같은 거, 이런 평범한 일반식 반찬 있죠, 조금씩 먹어주곤 했습니다. 왜냐면 나트륨도 또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니까 아예 섭취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한 150에서 200g 정도는 맞춰주시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살을 빼는 게 좋은데요. 이게 식단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다 보면 특히 다이어트식조차 먹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식단도 다이어트식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막 더 조금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진짜 이도저도 안 되게 됩니다. 오히려 요요 와가지고 몸만 커져요. 그 소중한 시간 진짜 날려먹는 거니까 꼭 드시면서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워밍업 기간을 갖고 나서 나머지 한 약 3, 4개월 동안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모든 끼니를 해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땠냐면 일단은 아침 저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 40분에서 50분씩 했고요. 또 중간에 1시간 반 정도 웨이트를 했고요. 그 외에 평상시에 주로 서서 왔다 갔다 하거나 좀 그런 편이라서 활동량이 많으니까 하루에 4끼를 먹었습니다. 4시간 단위로 먹었는데 뭐 확실하게 그 시간을 지킨 건 아니고요. 간식으로는 운동 후에 바나나 1개, 2개 또는 무설탕 두유 1개 이렇게 먹어주곤 했고요. 저녁에 너무 허기지거나 출출할 때 마찬가지로 바나나 1~2개 또는 뭐 무설탕 두유 하나 이렇게 먹어주곤 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을 하다 보면 자칫 영양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효과가 있건 없건 이 종합 비타민 먹었고요. 루테인, 그리고 밀크 시슬, 그리고 철분제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즙으로는 뭐 흑마늘즙이나 양배추즙을 먹어주곤 했는데, 양배추즙도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렇게 편해지는데 혹시 가스가 많이 차거나 할 때는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또한 한 가지 식단으로 몇 개월을 그렇게 다이어트식을 먹다 보면 진짜 영양 불균형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밥을 19가지, 20가지 이상 섞인 잡곡살로 바꿔가지고 먹기도 했고요. 아니면 또 닭가슴살을 소고기나 삼치구이 또는 고등어구이 대체해서 먹곤 했습니다. 동량이고요. 식용유는 당연히 올리브유로 조리를 했어요. 자, 그렇게 다이어트 식단을 한 3, 4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한 5, 6개월 차 막바지에 또 이제 정체기가 오게 됐는데, 저는 비포 애프터 영상에도 써놨듯이 이 갑상선 기능에 예전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몸에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확 꼈었어요. 한 달 사이에 10몇 킬로가 훅 늘면서 셀룰라이트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인지 훨씬 전에 했던 그런 다이어트 때보다 복부 지방 감소가 너무 더뎠어요. 그러니까 살짝 정체가 왔을 때 이제 멘탈이 좀 팍 나가긴 했는데, 자, 인피티는 또 재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 정체기 탈출용으로 채식 식단을 선택을 했어요. 다들 채식하면 막 풀떼기랑 당근만 먹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놀래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되게 간단했어요. 기존에 먹던 그런 식단에서 단백질을 고기류나 뭐 생선 이런 거 말고 두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두부, 생두부. 시장 가서 1,000원에 이렇게 한 번씩 주잖아요. 그 두부로 바꿔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220g에서 250g 먹고, 두부를 한 250g 먹고, 야채는 똑같이 그렇게 많이 먹고, 또 김치 같은 거 조금 먹고, 자, 이런 식으로 식단을 했더니 살이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막바지에 진짜 뭐 정체기는커녕 살도 잘 빠지고, 또 개인적으로 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좀 가벼워지는 느낌에다가 또 아침에도 잘 일어나지고 그런 체감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영상 올리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채식 식단으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질릴 때는 이제 닭가슴살이나 이런 거 먹기도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채식 식단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잡곡밥을 같이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또 아미노산 결핍 때문에 우려에 이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해서
운동 후에 먹거나 뭐 두부가 질리거나 아니면 저녁에 간식 대용으로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두유 같은 경우도 식물성 무설탕 두유로 챙겨서 먹었고요. 자, 현재는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이 다이어트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키는 181이고 몸무게는 71에서 75kg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좀 많이 먹으면 금방 한 75kg 되고요. 또 하루 이틀 또 운동하고 다이어트 식단 먹어주면은 금방 또 한 71, 2로 내려가고요.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데 식단은 워밍업 때처럼 하루에 3끼를 먹고 있고요. 아침하고 점심은 일반식을 먹고 한식 위주로 일반식 먹고 저녁만 뭐 고구마나 뭐 기존처럼 뭐 채식을 먹는다던가 이런 다이어트 식단으로 구성을 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뭐 치킨이나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먹곤 해요. 그래도 그 전에 이제 해놓은 게 있으니까 몸을 바꿔놨으니까 비교적 수월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운동은 뭐 따로 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지만 낮에 설렁설렁 웨이트 1시간 하고 유산소는 일주일에 한 5번, 6번 정도 밤에 그 줄넘기 하고 있어요. 50분에서 1시간 정도 줄넘기 해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유지하고 살 빼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줄넘기. 자, 그리고 치팅데이. 다이어트 하면 또 제일 기대되는 게 치팅데이죠. 사실 치팅데이는 좀 이렇게 탄수화물이나 뭐 다른 영양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더 먹어주는 그런 게 좀 정석인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뭐 닭갈비, 춘천 가서 닭갈비도 먹고, 뭐 툭하면 고기 뷔페 가고, 홍대 햄버거집, 망원동에 또 피자 맛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피맥도 먹고,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좀 마음껏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쵸? 그렇게 먹어도 평소에 워낙 철저하게 운동을 하고 또 식단을 유지했으니까 살 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치팅데이 끝난 다음 날은 살이 또 촥촥촥 빠져있고 그랬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자, 다이어트 식단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보너스로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또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다이어트를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한 2kg, 3kg 금방 훅 빠지고 그 이후에 좀 더디거나 막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막 1, 2kg 찌기도 하고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통 다이어트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그때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고요. 쉽게 말해서 자, 다이어트 처음에는 내가 그동안 맘 놓고 먹었던 그런 식단에 의해 내 몸에 쌓였던 노폐물이나 뭐 소금기, 수분에 의한 그런 이 붓기, 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빠지는 그런 것들은 진짜 내가 체지방이 쏙 빠졌습니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 그 말은 곧 그러니까 유지어터 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단기 다이어트 식단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잠깐 이렇게 홀쭉해질 수가 있지만 진짜 체지방이 빠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한 달 후부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몸무게가 잘 빠졌는데 첫 달에 갑자기 좀 안 빠진다, 정체된다, 오히려 1kg 쪘다. 이거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내 몸의 근육에 수분도 차고 또 좋은 영양소들이 몸에 채워지면서 단지 수치가 늘 뿐이고 그때부터가 이제 내가 체지방을 태우기 위한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라도 벌써 정체기가 왔구나라고 힘겨워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이겨내면 또 금방 체중은 둘째 치고요. 사이즈 변화가 확 나타나게 되니까 더욱더 열정을 갖고 다이어트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겨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정책이 오면은 이게 정책이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어려운 구간이 오니까 처음부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도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또 감소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년 이후에는 운동도 하면서 또 골고루 영양가 있게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잘 먹어야 한다고 해서 골고루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난 오늘 먹지도 않는데 자꾸 살이 찐다, 살이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근데 알고 보면 많이 먹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 TV에서 다이어트에 좋다는 그런 음식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적당히 먹어야 돼. 그걸 또 엄청나게 먹어요. 몸에 다 살 빠진다니까. 또는 밥은 소식하는데 반찬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반찬 자체가 간이 너무 센 경우 너무 달고 너무 짜고 세게 드시는 분들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식사는 굉장히 소식을 하는데
간식으로 뭐 과일이나 이런 견과류 같은 걸 또 많이 먹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런 것들도 진짜 살찌는 주범이니까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는 비교적 소식을 하면서 저염식, 저당분 식사 위주로 골고루 먹어주시는 게 정말 건강하고 멋지고 예쁜 몸매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운동은 필수고요. 자, 그리고 여성분들 식이섬유도 많이 신경 쓰시죠? 또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식단 하면서 들어오는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야 이로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물을 하루 동안 못해도 1.5리터 이상은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기능도 못할 뿐더러 무엇보다 그 무서운 변비 와요. 변비. 여러분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팁은 워낙 TV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식사는, 자, 우리나라 음식은 한 끼에 하루 권장량치의 나트륨을 다 먹어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세 끼나 먹고 또 과식을 하거나 거기에 추가로 야식을 먹고 그렇게 돼버리면 하루 권장량의 몇 배가 그냥 섭취가 된다고 해요. 자, 이 나트륨은 다이어트는 둘째치고요. 일단 건강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로 고혈압 있죠. 그리고 뭐 위암, 또 뭐 신장 박살나거나 아니면 뭐 동맥경화, 뭐 심근경색, 뇌경색 이 세트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은 여러분들 진짜 꼭 신경 써서 저염식으로 식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짜고 단 거 이런 거 많이 좋아했는데 물론 지금도 단 거는 좋아해요. 초콜릿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트륨만큼은 굉장히 줄였어요. 그래서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도 고추장 진짜 요만큼 넣어요. 진짜 냄새만 날 정도로.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짠 거는 먹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싱겁게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에서도 그렇고 생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꼭 나트륨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체지방 박살내기 2탄 식단 편으로 제 다이어트 식단과 함께 또 몇 가지 팁을 같이 공유를 해드렸어요.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지만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일반인 분들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럴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이어트 계획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뭐 댓글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실시간 방송을 할 때 그때 또 소통하면서 많은 팁들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 벌써 11월이니까 지금부터 빨리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셔야 내년 여름에는 적어도 유지어트로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직 겨울은 오지도 않았지만 금방 또 옷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른 시작을 하세요, 다이어트.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인피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